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올림피아드위원회의 알고리즘 강의, 시간복잡도 분석의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의 송준혁입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인 시간복잡도와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분석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컴퓨터 과학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매우 뛰어난 고성능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내비게이션이 엄청나게 뛰어난 고성능이라서 항상 여러분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 가능한 최적의 경로만을 찾아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시간을 아낀다 하더라도 만약 이 내비게이션이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해 보느라 하루가 넘게 걸린다면 과연 이 내비게이션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컴퓨터 과학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시, 내비게이션으로 알아봤는데요. 이것처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도 컴퓨터 과학에선 매우 중요한 화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빠른 알고리즘일까요? 단순하게 알고리즘을 뭔가 실행시켜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잰 다음에 그 사이의 시간을 그냥 더 빠를수록 더 빠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면 깔끔하고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입력에 대한 출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수행 시간도 달라지겠죠. 뭐 어떤 고정된 입력을 잘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고정된 입력에 대해서 여러 알고리즘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실행 시간을 그럼 측정을 해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입력이 달라지지 않고 고정된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좋은 컴퓨터에선 당연히 실행 시간이 더 빨라질 거고요. 같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현재 다른 프로세스들의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CPU 온도에 따라서 또 실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 다시 실행 시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봅시다. 저희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1부터 n까지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는 여기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변수 하나에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수에 1 하나를 더하는 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하면 간단한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 답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한번 수행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저희가 정확히 몇 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n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1부터 n까지니까 n이 주어진다면 이 방법들 사이에 몇 배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대로 수행 시간을 한번 써봅시다. 이제 4층 연산의 횟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행 시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층 연산을 한 번 수행하는 것보다 4번 수행하면 시간이 4배쯤 되겠죠. 그래서 이 4층 연산의 횟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행 시간 생각할 때 기초적인 뭐 4층 연산 플러스 비트 연산 혹은 뭐 어떤 메모리에 접근한다든가 변수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1이다라고 보통 놓습니다. 그래서 방법 1, 2, 3에 각각 생각해 볼 텐데요. 방법 1 같은 경우는 변수 하나 1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더한다니까 더하기를 n번 하는 거죠. 4층 연산의 횟수를 저희는 정의를 했으니까 4층 연산을 n번 했네요. 그리고 방법 2는 변수 1 더하기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n 곱하기 n-1번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 3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뭐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으로 문제가 풀렸죠. 이렇게 보면 방법 1, 2, 3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n,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3 이런 식으로 시행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n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가령 3번이라고 했는데 방법 3에서 필요한 사칙 연산수가 n이 커지게 되면 그 숫자도 의미가 없고 n의 범위에 따라 무엇이 더 큰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생각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면 n이 커짐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그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n에 대해 플러스 1회, 2배 많은 연산 등의 차이는 사실 충분히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n에 대해 기본 연산의 수를 표현하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말을 남기고 상수, 개수 등을 모두 제거해서 표현하자가 컴퓨터 과학에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를 빅 O 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방법 1은 아까 n번의 기초연산이 있었는데요. 이를 오더 n이라고 읽고 이제 빅 O하고 괄호 안에 그 식을 넣어서 표현합니다. n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더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방법 2 같은 경우는 식을 결국 전개해보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인데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인 2분의 n제곱 만을 남기고 거기서 뭐 상수 개수는 저희가 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2분의 n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방법 2의 시간 복잡도는 저희가 오더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 3 같은 경우는 3이라고 했지만 사실 3까지 갈 것도 없이 개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수다라는 사실뿐이기 때문에 오더 1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씁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나타내는 수행 시간을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영어로는 time complexity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게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 복잡도입니다만 사실 이건 빅오 노테이션의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저희가 빅5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만을 남기고 상수 개수를 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빅5 노테이션의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함수 fn이랑 gn이 존재할 때 어떤 상수 c, n0가 존재해서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 fn이 c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할 때 fn은 오더 g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큰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되면 함수 f가 함수 g의 상수배보다 작거나 같다가 보장이 될 때 저희가 f를 오더 gn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gn이라고 하면은 이제 gn보다 증가 속도가 느린 것들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5는 점근적 증가 속도의 상한을 나타내는 집합입니다. 보통 문제풀이를 위한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엄밀한 정의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만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에서 일반적인 얘기 말고 특별히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등의 문제풀이에서는 어 이거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게 적합합니다. 컴퓨터 과학 내부에서는 이제 하한을 나타내는 빅 오메가, 하한과 상한이 일치함을 나타내는 빅 세타 등등의 여러 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피아드 등에서 필요한 문제풀이는 어, 빅 O 노테이션만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풀풀 기준으로 실제 시간으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빅 O 복잡도식을 쓴 다음에 그 자리에 n을 대입했을 때 1억당 1초 정도로 환산합니다.
사실 1억당 1초라는 기준은 조금 오래된 기준이고 최근엔 CPU의 발달 등으로 보통 1억에서 2억까지 2억 네, 2억 언저리 정도를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어차피 이 1억당 1초라는 기준 자체가 주먹구구식 계산이기 때문에 상수나 뭐 코딩에서의 처리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억당 1초라는 계산법은 네, 대략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알고리즘들의 복잡도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건데요. 일단 오더 1은 상수 시간이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단순한 계산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시간이 있는데 2분 탐색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루트 시간도 등장합니다. 루트 시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스퀘어로 디컴포지션 같은 기법들을 적용하게 되면 루트 시간이 나와요. 선형 시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n로그 n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정렬하는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들이 오더 n로그 n에 들어갑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더 n 제곱, n 세제곱, 뭐 n 4제곱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복잡도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다항 함수들이 이 사이에 있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순서는 전부 다 빠르게 증가하는 크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함 수로 증가하는 함수들을 살펴봤으면 이제 이 다음은 지수 시간이 되는 거죠. 2의 n승, 3의 n승 이런 식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n 팩토리얼, n의 n승 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 복잡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컴퓨터 과학에서 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 복잡도와 그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한 가이스트의 송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